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7월 들어서 터지기 시작을 하네요.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실이 이렇게 어이없이 불거져 나올지는 예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한 부분에서의 이 부실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전체 산업 분야에서의 부실로 번질 수 있는 확산 양상을 띠게 된다면 정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부실의 옆구리가 터질 줄은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기존 PF 부실이나 이익금융권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가 됐었지 이커머스 부분에서 이런 위기가 터져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됐는데 바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명 자본 잠식, 말 그대로 자본 자체의 흐름이 완전히 잠수를 타버리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면서 자금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대위기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자칫 두 회사가 정말 지급불능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대거 이탈을 하는 수순에 와 있어서 거래액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터라 자칫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버릴 수 있는 극강의 위기까지 와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대규모 누적 적자가 발생, 정상금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스노우볼,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판매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품을 팔면 그에 대한 정산을 40일 간격으로 해주게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돌아. 최대 70일까지 티몬 측이 정산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수수료를 일부 떼고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정산 자체가 뒤로 미룰 수 있는 딜레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덩치를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자기 자본으로 막아버리면 해결은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기 자본이 거의 바닥이 나버리게 되면 이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게다가 금융사의 자금을 끌어다 쓰기에도 좀 모호한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은 작년 말부터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위기를 더욱 키우게 된 건데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Q10이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모기업마저도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호한 입장인데 일단 판매자나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속화되니까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10은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등등 잇따라 이커머스 원년 멤버들이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덩치를 키워왔는데 이렇게 대규모 자본 위기를 겪으면서 자칫 중소판매사 신용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여파를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칫 이커머스판 뱅크런의 조짐도 보인다는 게 더욱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업계는 거의 1,000억 정도가 물려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용산, 전자상가도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촉을 해왔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다는 건데 특히 여행 상품인 경우는 구매한 상품에 대한 재결제 안내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중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 황당함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환불 조치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중 결제 아닙니까? 그러니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자상가 측도 여행업계처럼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커머스 자본 잠식이라는 위기가 이 정도로 빨리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과 연관된 인터넷 쇼핑몰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재편이 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위기론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예정이죠. 이게 지금 국내 내수 쪽의 부진은 이커머스로 대표되는 업체들이 펑크가 나면서 자본 잠식이라는 기우뚱해져버린 밸런스가 자칫 다른 산업 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을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여기도 돈이 돌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 그냥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지금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액이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하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고 폐업자 역시도 100만 명에 육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지 경기 침체 수준의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 대표적인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까지 지금 돈이 돌지 않는 극단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고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내수 쪽 부진이 이게 그냥 똘똘마리가 돼서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슬슬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 지난 1분기 GDP가 성장세를 보인 것이 기저효과였다는 게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2%로 나오면서 역성장 쇼크에 빠지고 있는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당초 시장 전망치는 0% 정도의 성장세를 예측을 했지만 마이너스 0.2%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화의 소비 부진이 감소 추세라는 것. 민간 소비가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0.2%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 역시도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총소득 GDI는 1.3% 감소해서 실질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 구매력 부분에서 체력이 훅 하고 떨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엔진이 점점 식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하반기 지나서 경제 전반에서 이렇게 빨간불들이 사방에서 켜지고 있죠. 비단 부동산 PF와 이금융권에만 몰입이 돼서 거기에서 터지는 위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막상 전체 산업 분야에서 이런 갑작스런 자금 위기가 터지고 이커머스가 이렇게 나락이 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까지도 GDP가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체감 경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GDI까지 감소했다는 것. 앞으로 정말 보릿고개가 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상반기 내내 외쳐온 위기설은 이런 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커머스 부분에서 터지면서 결국 전체 산업 톱니바퀴와 맞물리면서 그 부실이 뚜두둑 소리를 내면서 서로 간의 연계성으로 연결된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붕괴 쪽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특히 서울 집값은 미친 듯이 호가불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아찔한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아작이 나는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기본 돈이 돌지 못하면 그냥 올스탑이 되어버리는 건데 지금 부동산 쪽 대출 현황은 정말 이런 산업 위기 전반에 가득한 자금 위기를 불식시킬 정도로 돈줄 재기 전에 막차 타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도 절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민망할 정도죠. 주담대가 보름새 3조 2천억 정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결국 가을 들어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막차 떠나기 전에 엄청난 수요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시한부 대출 규제는 이후 규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수요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과연 규제 효과의 약발이 먹힐까 싶을 정도로 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공청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주담대 금액은 지금 서울 집값 호가불장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 부동산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라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특례 대출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산집들이 대부분 부채로 구성이 된 자산들인데 지금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결국 위기가 아니라 실제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죄다 시한폭탄이 되는 것 당연하죠.
현재로선 가장 위험한 영역이 초반에 언급해드린 이커머스 정산 지연 문제 혹은 연관된 진입한 업체들의 손실, 소비자들의 환불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더불어 전체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져서 결국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GDI, 국내 총소득마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 이걸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서도 미친 듯이 집값에 펌프질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집마저도 잡으려는 대책 없는 수요들이 빨아들이는 대출. 결국엔 부동산 시장이 기승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진행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전체 돌아가는 판사리만 딱 봐도 이거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기울어가는 피사의 사탑이 되고 있는지는 굳이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한국 집값은 거의 굴곡이 엄청난 대변동성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경제시장 전반에서도 목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집값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하루아침에 경색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터지고 있는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성이 다 돼버린 거의 예고편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뼈저리게 느껴지는 체감 부분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들어간 내 집 마련 수요들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집값 상승세가 보여주는 신기루가 얼마나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모로새로 일관하고 있는지는 이거 누가 디테일하게 가르쳐줘도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는 집값 대변곡점의 시작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리만큼 빨리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의 좀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조금 더 버티자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지금 터지고 있는 위기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올 천금 같은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골든타임들이 분명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위기, 이게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의 출발점이라 보입니다. 그동안 PF, 이익금융권에 대한 위기설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산업 전반에서 자기 자본 잠식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되고 게다가 GDP 성장률까지 동력이 훅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큰 위기는 스노우볼처럼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집값만 올라가는 기묘한 지금의 현상은 결국 이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엔 거품이 급속도로 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조심조심 가실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북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